확진자 수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줄어드는 추세가 오는 것 같은데, 빨리 줄어들면 좋죠. 그냥 하루 사이에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냥. 오늘 세계적인 기사 중에 좀 제일 큰 기사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이거를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에 멈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생겼대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다들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자, 영국 제약사 코로나19 예방 백신 임상시험의 1상, 2상을 거쳐서 마지막 3상을 진행하는 중 갑자기 중단시켰다. 이 백신은 우리나라와도 공급 계약이 돼 있었는데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가장 유력하다고 꼽히는 3대 백신 후보 중 하나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 또 우리나라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7월에 공개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1, 2단계 결과에선 큰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3만 명 규모의 3단계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9월이나 10월에 대량 생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최근 영국인 임상시험 참가자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임상시험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한 첫 시험 중단 사례입니다. 부작용과 백신 투여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뉴욕타임즈는 이 부작용이 백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해 척수 단면에 염증이 생겨 심한 경우 하체가 마비되는 횡단 척수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지만 백신은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위해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임상 중단은 백신 개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조사를 서둘러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서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중단으로 백신 연내 개발이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야, 이건 좀 제일 기대가 컸던 회사 중에 한 개잖아요. 현재 임상시험 3단계에 착수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모두 9건.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9개 제약사들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백신 승인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도 체결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제대로 설계된 3단계 시험에서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돼야만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미 10만 명 이상이 승인도 안 된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접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중국 얘기는 이따가 좀 하고 일단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3상이 중단됐고 지금 과연 이 부작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일어난 건지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좀 더 기다려보죠. 솔직히 올해 안으로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이 제일 컸던 회사 중에 한 개인데 그래도 올해 안에 안 나오면 어때? 야, 1년 버텼는데 1년 5개월, 6개월은 못 버티겠니? 백신 그래도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게 백신이잖아요. 그죠? 좀 기다리죠, 자, 이 와중에 미국이란다. 일본. 백신비 7.5조 마련했더니 임상시험 중단의 날벼락. 일본 정부 인구 절반 6천만 명분 코로나 백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에 공급받기로 합의했는데 스가 관방장관 후생노동성에서 파악 중. 전날 1억 2천만 명분 백신 비용 7조 5천억 원 지출 의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부작용을 잡고 좀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하면 또 어차피 공급받을 수 있을 거니까 내가 봤을 때 일본은 지금 그냥 이런 거지. 코로나 역학조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치료하고 하는데 돈 많이 쓰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기다렸다가 백신 나오면 깔끔하게 접종시키자. 약간 이런 심보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일본에서 지금 약간 검사도 좀 덜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그냥 잠자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또 독일에서는 또 좋은 소식이 한 개 떴는데, 이거는 약간 좀, 이건 경쟁 의식해가지고 이런 기사를 낸 건지 모르겠지만, 독일 제약사, 완벽에 가까운 백신 마무리, 승인 준비라고 합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가 오는 10월 중순쯤 백신을 승인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백신 개발 9개 제약회사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과학적인 원칙을 따르겠다고 공동 서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성명입니다.
화이자와 손잡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독일 바이오엔테크 측은 다음 달 중순쯤 백신을 승인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 인터뷰 직접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일 바이오엔테크 CEO가 백신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고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네요. 자신감 보소. 아까 그 과학적인 원칙을 따르겠다고 공동 서약을 했는데 화이자와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등 미국 유럽 제약사 9곳이 오늘 9일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시험에서 윤리적 기준과 과학적 원칙을 따르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 승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 당국이 10월 배포를 준비하라고 주 정부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뤄진 이례적 조치입니다. 결국 정치적 오해를 피하겠다는 것인데 바이오엔테크가 10월 승인 신청 준비를 언급하는 등 치열한 개발 경쟁 상황과 백신의 시급성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라고 하네요.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또 아프리카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팬가입도 해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서 아프리카까지 온다는 게 먼 길일 수 있지만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까지 오기 힘들다. 그럼 유튜브에서 그 멤버십 가입이라도 좀 해줘요. 자, 그리고 독일의 또 좋은 이런 백신 소식에 이어 이제 러시아 백신 소식인데 러시아 백신은 지금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저거는 미국에서는 심지어 저거는 사람 말고 동물한테도 맞춰줄 생각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정말 진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지금 러시아 백신인데 맹물보다 나을 게 없다. 비웃음을 받는 스푸트니크. 그 임상시험 1, 2단계도 안 하고 3상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발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 세계가 무시하고 있는 이런 백신을 무조건 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야, 근데 이 사연 보니까 약간 좀 짠하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러시아 백신 내가 먼저 맞겠다라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백신 무상 공급을 제안했다며 백신이 도착하면 내가 첫 시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백신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테르테는 이 임상시험을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도 필리핀이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하는 말이 대통령은 이미 늙었습니다. 필리핀 국민을 위해 목숨도 희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데 심지어 러시아한테뿐만 아니라 중국한테도 백신을 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필리핀도 중국이랑 그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 남중국해 그쪽에 이제 중국이랑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발언까지 하면서 중국한테 백신을 달라 했냐면 나흘 전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이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획득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소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대통령이라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중국한테도 백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6.5%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지난해 39.6%였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4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상황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필리핀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은 걸로 전 세계적으로 22위입니다. 필리핀이 지금 24만 5천 명 확진자인데 하루에 확진자 수가 3천 명씩 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대통령은 거의 그냥 진짜 백신 달라고 거의 여기저기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필리핀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 대응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대응 방법이 중국의 백신을 기다리는 것뿐밖에 없냐. 할 줄 아는 게 중국 백신 기다리는 것밖에 없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화이자 의료부장은 한 얘기가 중국은 품질 좋은 약국을 만드는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모더나, 화이자, 옥스퍼드 등
FDA 기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는 게 이상적일 것이다 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백신을 호소하는 곳이 어디냐? 브라질입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파라나주라는 곳이 있는데 러시아와 코로나 백신 제공에 무슨 계약을 체결을 한 것 같아요. 브라질 하면 지금 전 세계 2위의 감염 국가잖아요. 그죠? 3위죠. 지금 3위. 2위는 인도가 됐죠. 아무튼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국이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5천 명씩 늘고 있다면 아마 한국도 그러지 않았을까. 코로나 때문에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냥 보낼 순 없잖아. 뭐 무슨 백신이든 뭐 일단 맞춰보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이는 것보단 나으니까. 아마 한국도 만약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 상황에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외랑 비교하면 지금 한국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 그리고 오늘 또 중국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과 인도 간의 소식인데요. 중국과 인도 드디어 그 국경 지역, 분쟁 지역에서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 총을 쏘았다는 얘기는 뭐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총을 쏘는 거를 허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허가를 했다라는 뜻은 즉 전쟁을 준비한다는 뜻이죠. 중국 관영 매체에서 나온 뉴스인데, 중국, 인도와 전쟁 상황에 대비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도 뭐 인도가 만약에 들이댄다, 우리도 반격하겠다, 전쟁해 그러면 들어와. 지금 약간 중국은 그런 입장인 거죠, 그죠? 근데 총을 쐈다고 하긴 하는데 하는 얘기가 그냥 대놓고 막 죽이려고 막 총 쏘다기보다는 넘어오면 총을 쏜다, 약간 좀 경고 사격 있잖아. 좀 사람 앞에, 발 앞에다가 총을 쏘고 지금 그랬대. 막 대놓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총을 쏜 건 아니야. 아직까지는 솔직히 전쟁하면 두 나라 할 때 좋은 거 아무것도 없거든. 전쟁하는 순간 뭐 중국도 손해볼 거고 인도도 당연히 손해볼 건데, 될 수 있으면 전쟁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서로 물러서기 싫은 거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화웨이 공급 중단, 이 기사가 떴네요. 삼성과 SK가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끊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다는 제재에 따른 결정인데요. 당장 우리 업체들 수출량은 줄겠지만 결국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미국이 하는 얘기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은 미국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중국한테 수출하면 안 된다라는 이 얘기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저도 이제 자세한 게 모르는데 다른 외신에서 본 건데, 거의 모든 그런 뭐 이런 뭐 반도체든 뭐든 진짜 기술 함량이 높은 그런 기기나 뭐 칩이나 뭐 이런 안에는 무조건 미국의 기술이 함량되어 있대. 그러니까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물건을 수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은 거의 모든 물건들이 중국으로 수출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래. 여기도 봐봐요. 삼성과 SK가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끊기로 했다. 왜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다는 제재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니까 삼성, SK 거기 반도체에도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와, 이거 그럼 미국이 만약에 화웨이 이어가지고 중芯고지, SMIC, 그까지 그냥 제재해버리면, 야, 중국은 그냥 기술적으로 엄청 그냥 낙후되는 거지. 그럼 중국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중국은 왜 그렇게, 와, 진짜 뭘 믿고 그렇게 막 미국이랑 맞서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네. 잠깐만, 지금 이거 속보야? 뭐야, 이거? 중국 스텔스 전투기, 인도 라팔 전투기 국경 지역 배치, 일촉즉발 위기라는데요? 뭐 하려고 그러지? 중국 관영 글로벌 타이즈는 9일에 논평을 통해 한 얘기가, 중국은 인도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 준비는 철저히 돼 있다라면서 인도가 도발을 지속하거나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1962년 국경 전쟁과 유사하다면서 그때도 인도는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쟁에서 인도군 3천여 명이 사망했고 중국군 사상자는 소수에 그쳤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죠? 니들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꺼져 이 새끼들아. 뭐 약간 이러는 거잖아. 45년 만에.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인도군은 이런 중국군을 상대하기 위해 티베트 망명자 출신으로 구성한 특수부대 SFF를 국경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SCMP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도군이 중국과 접경 지역인 판공 호수에서 중국군을 밀어내는데 SFF를 동원했다. SFF는 해발 4,000m에 거주하는 티베트 출신 만명자로 구성돼 이 지역에 대한 적응도가 매우 높다. 또 티베트를 강제 점령한 중국에 대한 적개심도 크다. 인도 정부는 당초 SFF 대원들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것을 염려해 중국과 갈등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경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SFF까지 투입했다. 그냥 티베트 사람들은 중국을 싫어하죠. 그냥 지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와서 그냥 이거 중국 땅이다 하고 그냥 가져간 거 아니야. 중국 사람들 막 배치하고. 그리고 티베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중국의 통치가 싫은 사람들이 이제 망명을 했죠. 그게 이제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 사람들이 구성된 특수부대 SFF. 이 부대는 처음 들어보네. 야, 이거 진짜 좀 뭐 큰 전쟁은 안 되겠지만 마찰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중국은 인도랑도 이러면서 또 미국이랑도 이건 뭐야? 미국한테 대만 갔으면 중국 오지 마. 중국, 미국 관리 기업 제재할 것이래. 중국에서 미국의 관리랑 기업들을 제재를 할 거래요. 미국 회사들 중국에서 있는 그 생산 기지들 다 쳐낼 거야? 중국 절대 못해. 아니 그걸로 중국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걸 뭐 들어온 돈을 그냥 다 스스로 끊어버리겠다고? 말이 안 되는데. 자꾸 중국이 코로나 종식했는 거 얘기 물어본데 중국은 그냥 절대 종식되지 않았고요. 코로나 절대 종식되지 않았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그 기사 읽어드렸잖아요.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 사람 2명, 중국 사람 3명 확진됐다고 한국 들어와서. 그게 뭔 종식이야, 종식은. 근데 뭐 시진핑은 거기서 이제 회의를 열면서 우리는 이제 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아주 큰 성과를 이뤘다 뭐 이러면서 약간 자화자찬하는 그런 회의를 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좀 뭔가 과시하는 거지 뭔가. 근데 절대 종식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 트럼프 관련된 기사인데 이거 뭐야 이거. 트럼프 2021년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받아. 왜? 아니 기준이 뭐지? 노벨 평화상은? 물론 주진 않았지만 후보로 올라간 거 자체가 야 트럼프는 평화랑은 좀 거리가 먼 인물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카슈미르 국경 분쟁 중재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이 됐다고? 북한 핵 위협 통제가 됐어? 중동 지역 미군 철수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 분쟁 문제에서 새로운 역할을 했고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노벨 평화상에 한 차례 도전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2월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줬다고 발표하면서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기사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기사 전달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